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매일매일 느끼는 고민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아무리 먹지 않아도, 아무리 운동을 해도 절대 빠지지 않는 나이살이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이 나이살, 그 끈질긴 존재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앉아서도 뱃살이 빠진다는 이야기, 정말로 가능한 일일까요? 이런 의문을 가진 여러분들을 위해 오늘은 그 비밀을 함께 알아보려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변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뱃살이 쉽게 빠지지 않는다는 사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현상입니다. 이런 변화가 시작되는 중년기, 우리의 몸이 왜 그런 변화를 겪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변화를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들의 건강한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루 종일 음식을 섭취하면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이나 식사를 하지 않는 시간, 즉 공복 시간 동안에도 우리의 몸은 계속해서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이때 우리 몸은 어디서 에너지를 얻을까요? 네, 바로 우리 몸에 저장된 지방에서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우리는 지방 산화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너무 자주 또는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우리 몸이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새로운 에너지를 저장하려 하기 때문에 우리의 몸의 지방이 축적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뱃살이 생기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적절한 공복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몸이 충분한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으면서도 필요한 에너지를 지방에서 얻을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공복 시간은 뱃살 감량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공복을 극단적으로 길게 가져가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과도한 공복은 오히려 우리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으니 적절한 균형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건강한 체중 관리와 뱃살 감량을 동시에 이룰 수 있게 됩니다. 허리 통증은 현대인이 피할 수 없는 고민 중 하나입니다. 우리의 생활 습관, 특히 장시간 앉아있는 직장 생활이나 잘못된 자세 때문에 허리 통증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증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크게 방해하고 때로는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허리 통증과 뱃살 그리고 우리의 식습관 사이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도한 뱃살은 우리의 체형을 불균형하게 만들어 허리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게 됩니다. 또한 잘못된 식습관은 체중 증가를 촉진시키며 이는 다시 허리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앞서 언급한 공복 시간 관리와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체중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뱃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적절한 운동을 통해 허리 근육을 강화하고 체형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기에 더해 앉아서도 수행할 수 있는 특별한 운동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알고 계셨나요? 이 운동은 근육을 강화하고 체형을 교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 운동은 뱃살 감량에도 효과적이며 이를 통해 허리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허리 통증은 고립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통증을 해결하려면 우리의 생활 습관 전체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허리 통증을 완화시키고 더욱 건강한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루는 마지막 주제는 카무트 효소입니다. 이 효소는 카무트라는 고대 이집트에서 비롯된 곡물에서 추출됩니다. 이 곡물은 건강에 좋은 영양소와 높은 단백질 함량을 가지고 있으며 효소 함유량도 뛰어납니다. 그렇다면 카무트 효소가 우리의 건강, 특히 뱃살 감량과 허리 통증 완화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카무트 효소는 소화를 촉진합니다. 즉,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을 효과적으로 분해하고 에너지로 변환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공복 시간을 적절히 관리하고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둘째, 카무트 효소는 체내 독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허리 통증 등의 문제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이 효소는 염증을 완화시키는 데도 도움을 주며 이는 허리 통증 완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카무트 효소는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기여합니다. 과체중이나 비만은 심혈관 질환의 주요 위험 요소 중 하나이므로
이 효소는 우리의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무트 효소를 포함한 건강한 식습관은 뱃살 감량과 허리 통증 완화 그리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카무트 효소를 섭취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먼저 카무트 곡물 자체를 직접 섭취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카무트는 빵, 시리얼, 파스타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며 이를 통해 풍부한 영양소와 카무트 효소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카무트 곡물을 직접 섭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카무트 효소를 추출하여 제조된 건강 보조식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캡슐이나 정제 형태로 제공되며 이를 통해 편리하게 카무트 효소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무트 효소 섭취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카무트 효소는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지만 과도한 섭취는 소화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건강 상태를 가진 사람들, 예를 들어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은 카무트 효소를 섭취하기 전에 의사의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카무트 효소는 건강한 식습관과 건강관리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섭취하는 방법과 양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이살이 빠지지 않는 이유, 앉아서도 뱃살이 빠지는 비결 그리고 카무트 효소의 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의 공복 시간과 식습관이 뱃살과 허리 통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카무트 효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각각의 토픽이 서로 별개의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이들은 모두 우리의 건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적절한 공복 시간을 가지는 것, 효과적인 운동을 하는 것,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카무트 효소와 같은 건강 보조식품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의 건강을 개선하고 뱃살 감량과 허리 통증 완화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들이 자신의 건강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건강은 우리 스스로가 가장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올바른 정보와 지식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가 건강한 생활을 이어가는 데 필요한 정보와 팁을 공유하며 서로를 돕는 그런 커뮤니티를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우리 모두의 건강한 삶을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건강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